엄마, 제가 엄마가 집에 오면 너무 난리치는 것처럼 보이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가고 꼬리는 멈추지 않고 발밑을 계속 빙빙 돌아요. 엄마는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저를 먼저 받아줘야 해요. 손을 씻으러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엄마 뒤를 따라붙어요. 그런데 엄마, 저는 일부러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순간이거든요.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면 집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침까지 있던 엄마 냄새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져요. 처음엔 괜찮은 척해요. 창밖도 보고 물도 마시고 제자리에 누워도 봐요. 하지만 엄마가 없는 집은 분명 같은 집인데도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거실은 그대로 있고 소파도 그대로 있고 제 방석도 그대로 있는데 엄마 목소리가 없으면 집안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문 쪽을 봐요. 복도에서 소리가 나면 귀가 먼저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일어나요. 그 소리가 엄마가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조용히 누워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문 앞에 가 있어요. 저는 시계를 볼 줄 몰라요. 대신 소리와 냄새와 분위기로 엄마가 올 시간을 느껴요. 집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제 몸은 먼저 알아차려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틈으로 엄마 냄새가 들어오는 순간 하루 종일 눌러두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요. 그래서 제가 뛰는 거예요. 정신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요. 엄마가 돌아왔다는 걸 온몸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손에 얼굴을 비비고 발밑을 따라다니고 꼬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예요. 저는 말을 못하니까 꼬리로 말하고 발로 말하고 눈빛으로 말해요. 오늘도 돌아와줘서 좋다고, 나를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고, 엄마 냄새가 다시 나서 안심된다고. 사실 강아지는 보호자가 나간 시간을 사람처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도 기다림은 느껴요. 혼자 있던 시간이 길수록 다시 만나는 순간의 감정은 더 크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너무 흥분하는 아이를 보면 단순히 버릇없다고만 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점프하거나 너무 심하게 짖거나 몸을 다칠 정도로 흥분한다면 천천히 진정하는 연습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온 세상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앉아서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고 천천히 쓰다듬어주면 저는 그제야 조금씩 진정해요. 아, 오늘도 엄마가 돌아왔구나. 오늘도 우리 집은 다시 완성됐구나. 그러니까 엄마, 제가 엄마 오면 난리치는 건 그저 산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마음이 문 앞에서 터지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의 귀가는 그냥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강아지도 보호자가 집에 오면 온몸으로 반겨주나요? 우리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반겨주는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강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말랑코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게요.